그건 제가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의원 잠깐 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니 현행 작전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간사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지금 말씀을 발언하신 의원들께서는 오후 시간에 그 시간만큼 삭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 계시하지 그러면은요. 뭘 하십시오. 네. 네, 합참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5.16이나 12.12 군사반란으로만 계엄을 좀 기억을 하다 보니까 계엄사령관에게 모든 부대에 대한 작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령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오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합참 2023년 계엄 실무 편람에 보면 계엄 지역 내 육해공군 부대에 대하여 계엄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작전지휘권이 없다. 왜냐하면 계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질서 유지에 있는 것이지 작전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국군조직법 9조 합참의장의 권한,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한다. 여기서 작전부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지작사, 수방사, 특전사 이런 곳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법령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비상계엄 이전은 물론이고 계엄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합참의장님이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죠? 작전부대에 대해서는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합참의장님께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님의 단독 전투 여단 이상이 이동할 때는 저도 장관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동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장관님이 지휘하고 있을 때. 장관은 지휘 감독권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합참의장님이 행사를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군령에 대한 것은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계엄사령부에서 직접적으로 지휘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경찰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12월 3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는 계엄 직후에 부대별 작전들이 하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당일에는 계엄 선포 이전 시간부터 이미 특전사와 정보사가 작전을 시작을 했어요. 합참의장님 이와 관련돼서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죠. 비상계엄 이후에 특전사와 수방사 등의 작전부대들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이동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를 시도하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체포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날 이렇게 합참의장님께서 작전 지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사와 특전사는 저희 작전지휘권에 있는데 나머지 부대는 저희 작전지휘권에 없습니다. 수방사하고 특전사의 작전 통제권을 직접적으로 계엄사로 인계할 때는 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장관님이나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거는 23시 49분 이후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 작전을 시행할 때 당시에는 합참의장님께 지휘권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지휘하신 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이 계엄 선포 이전 그리고 직후에 이뤄졌던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는 합법적인 군지휘 체계를 벗어난 위법 행위였고요. 이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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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대북 전단은 탈북만 보내고 그래서 1분. 않는다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셨어요. 직접 보낸 게 없습니까? 작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대북 무인기 보낸 적 없습니까?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북풍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확인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이따가 예. 이따가 하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군대에서 이번에 내란 동조 세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죠. 네. 예. 근데 대북 외환 유치와 관련해서는 다 안다고 확신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하나 더 물을게요. 곽정근 특수전사령관이 자기 부대 사람들한테 12월 2일, 1일 이럴 때 서울 지역에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준비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런 도발 위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항상 도발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군에서 대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뭐 도발이 있다, 뭐 그렇게 합참에서 직접적으로 평가한 건 없습니다. 그럼 곽종근 특수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없죠. 본인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심을 합니다. 우리의 비밀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핵심은 여기에서는 비밀이 유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카드 게임에서 둘이가 카드를 할 때 내 카드가 오픈되는 순간에 적의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절대로 오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강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상대방의 제 카드를 뭘 들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든가 또 수사를 해서 이게 정확하게 얘가 거짓말하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게임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작전적 판단과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통합 전략의 우리의 국방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북풍이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무인기들이 10여 대의 그 무인기 22년 말에는 하물며 수대의 무인기가 서울 수도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남남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북풍입니까? 남풍입니까? 왜냐하면은 20년에 연천에 GOP 총격 도발이 있을 때도 저희들이 포격 도발을 하고 포격 도발을 하고 바로 중지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자꾸 북풍이라고 그러면은 현장 부대에다가 자꾸 제보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모든 정보가 유출되면은 제 카드가 패가 다 노출되면은 작전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는 것은 김정은이가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을 스스로 제가 왜 확인을 해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직하려고 하는 건데 적이라는 것은 기만과 기습을 쓰고 자기들이 원할 때 도발을 합니다. 그런 적을 대항해서 저희들은 우리 국민과 우리 장병을 지키면서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 합참의장은 군 내부의 정보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작전 지휘권과 지휘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확대되거나 예하부대에 너무 말을 하면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냐? 조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천안함과 그다음에 삼청 목선 사건 터졌을 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저희들이 이걸 회복하는데 5년에서 10년 걸렸습니다. 지휘권이 무력화됩니다. 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는 게 기본 이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준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부장님. 이상입니다. 자,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민현님.